안녕하세요. 유영지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젯 활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래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우선 그 전 시간에 했던 부분 일부 부분만 먼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꾸고 스마트폰 홈 화면을 정리를 꼭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 없는 앱들하고 또 앱들을 제거하고 남은 빈 화면들을 최대한 지워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면이 적을수록 유용하다라는 거, 그거 첫 번째 이야기 드렸고요. 간결해야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빠르게 살자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컴퓨터고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플레이스토어 꼭 첫 화면에 꺼내 놓으시는 거 하셨지요? 꼭 꺼내 놓고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도 좀 손에 익숙하신 게 좋아요. 톱니바퀴 상단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거를 아래에 두시라고 그랬는데 하단 부분에 있는 자리를 도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거는 화면을 옆으로 넘겨도 그대로 계속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가로로 보통 5개 정도, 저는 7개를 쓰고 있지만 그런 정도 해가지고 자주 쓰는 앱들을 나열을 해 놓으시면 폰 쓰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폴더는 적절히만 쓰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쓰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센서들을 많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처음엔 전원입니다. 전원. 몇 퍼센트 남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동하실 때는 꼭 충전기와 충전선을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항상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폰 특성을 잘 생각하시고 교육 시간을 계산을 하셔서 그 컨센트 가까이 이렇게 계셔야 되는 거, 그거 필수죠. 그래서 그거 꼭 이렇게 챙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뭐 카페나 다른 데 가셔서도 요즘은 그 충전되는 자리나 이런 거 다 신경 쓰시죠? 그래서 항상 1번은 전원 확보입니다. 아무리 다른 게 좋다 그래도 일단 전원이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리고 충전할 방법이 없으면 완전 무용지물인 거 있죠? 그래서 1번은 전원입니다. 전자기기는 1번은 전원, 두 번째가 네트워크 연결이겠죠. 근데 보통은 데이터하고, 여기 보면 윗방향 아랫방향 화살표 있죠. 빨간 사각형 안에 위아랫방향 화살표, 요거를 써서 데이터를 켜고 끄고 하시잖아요. 고정해 놓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와이파이도 켜고 데이터도 켜놓으면, 그러면 보통은 뭐 알아서 어지간하면 뭐 와이파이 있으면 와이파이 쓰고, 그리고 뭐 와이파이 안 되면 데이터 넘어가고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때냐 하면요. 와이파이가 약한 곳에 갔을 때 그때 와이파이를 계속 잡고 버틴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그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도 남아있고, 그럴 때 데이터는 남아있고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잡혔을 때는 차라리 와이파이를 꺼주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와이파이를 차라리 끄시면 확실하게 데이터만 쓰니까 제속도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와이파이를 항상 켜놓는 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좋을 때는 데이터 그냥 꺼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좀 쓰시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실 때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받으실 때나 이럴 때 그 진동으로 해놓으시는 거, 이런 거는 아마 보통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회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회전은
교육받거나 이렇게 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들고 할 때 계속 화면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어수선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회전을 중지시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로 생방송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제외하고는 회전을 꼭 하셔야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고 필수적인 앱들은 회전이 꺼져 있어도 회전을 해요. 예, 그래서 하실 때는 어지간하면 회전은 꺼놓고 쓰시고 꼭 필요할 때만 켜서 쓰시면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는 컴퓨터에 없는 센서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도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보통은 따로 캠을 사서 달아주게 되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트북만 돼도 그런 게 있고 폰에는 그거에 더해서 움직임에 대한 그 센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폰을 폰을 사실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컴퓨터보다 더한 돈을 주고 쓰시는 물건인데 요거를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 컴퓨터가 크니까 컴퓨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번 교육에서는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스마트폰은 나중에 모니터에다만 연결하면 컴퓨터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폰 따로 구입하시고 컴퓨터 따로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배우고 스마트폰 쓰이는 안드로이드를 배우고 윈도우즈를 컴퓨터 쓰는 윈도우즈 따로 배우고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옛날부터 컴퓨터를 잘 써오신 분이어갖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이중으로 쓰시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스마트폰 하나하고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나 TV만 있으면 집에서는 TV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쓰시고 바깥에서는 폰 가지고 다니시면 장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10 이상이면 운영체제가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10 이상이면 가능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쓰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TV에 연결해서 또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작은 장비 하나는 필요해요. 보통 한 3, 4만 원 하는데 그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요즘은 부르기는 해요.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쬐끄만 거를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폰 끼워가지고 충전도 하면서 TV에 연결도 하고 무선 키보드하고 무선 마우스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완전 컴퓨터거든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쓰는 거 나중에 시간 가지고 그 중급편이나 이쪽에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이제 폰 쪽에서 폰이 원래 비싼 장비다. 폰이 굉장히 비싸고 귀한 장비니까 폰 하나로 다 해보려고 하시라.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비행기 모드 동기화 이런 건 다 넘어갈게요. 아까 자판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렸죠. 스마트폰 자판은 오타 수정할 때 쓰시는 거다. 예, 또는 안에 보시면 아이디나 암호 입력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돈 송금 같은 거 할 때 금액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할 때 이럴 때 음성 갖고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때는 스마트폰 자판을 쓰시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음성 입력을 쓰세요. 훨씬 좋습니다. 예, 스마트폰 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완전히. 예, 그래서 강하게 권하는 예, 그런 쪽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혹시 대부분의 스마트폰 자판은 상단 윗줄에가 요즘은 맨 윗줄에 보면 그 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은 쪽들 저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였었는데 왜 지금 없지? 이럴 때는 자판을 숨겼다가 다시 꺼내 보시면 그 마이크가 나와요. 그게 하나. 또는 아무렇게 해도 마이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런 자판인 경우인데 이럴 때는 지금 톱니바퀴 있죠. 제 거 설정 같은 저런 톱니바퀴라든가 한자 키나 또는 기호 키나 이 세 가지예요. 톱니바퀴 설정 또는 한자 키 또는 기호 키 이런 걸 꾹 누르면 그 안에서 마이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는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예, 구글 음성 입력이라든가 이런 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스마트폰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한테 그 부분 좀 켜주세요. 또는 구매하신 데나 이런 데서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켜서 쓰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없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스마트폰은 무조건 음성 입력이 돼야 스마트폰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음성 입력에 대한 거 이야기 요거는 그 교재에 넣어놨으니까 교재는 또 따로 이렇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앱 다루기 쪽에서는 아까 OK 구글 요거 대신에 OK 구글 대신에 쓴 게 아까 우리 홈 버튼이었어요. 홈 버튼을 꾹 누르는 거. 처음에는 그 홈 버튼 쓰는 거 말고 OK 구글 먼저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저도 썼었는데 이게 왠지 민망해요. 그 저희 스타일에는 그냥 홈 버튼을 꾹 눌러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매끈하더라고요. 그래서 OK 구글을 홈 버튼을 꾹 누르는 게 OK 구글이다 생각하시고 눌렀다 손 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보시면 스마트폰에 옆에가 여기에가 이렇게 버튼이 따로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버튼에가 빅스비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OK 구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떠요. 홈 버튼이 아니어도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면 또 나름대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옆에 있는 버튼이요. 따로 혼자 있는데 전원 버튼하고 보통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걸 OK 구글 대신 쓰셔도 된다고요. 예. 자, 그럼 원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자, 그리고 아까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음성 검색하시는 거 앱을 삭제할 수도 있고 설치된 앱들을 예, 제거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되게 복습이 됐고 그 다음에 지메일도 상단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 이야기 드렸죠. 예, 자기 지메일 찾아내서 쓰는 거 예, 그것도 넘어가고요. 예. 스마트폰 연락처는 요즘은 삼성폰은 삼성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지메일 같은 경우는 구글은 구글 계정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연락처를 전부 다 관리를 이렇게 해줘요.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거 아니면 네이버 쪽 쓰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주소록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쓰는 거. 자, 그 전에 사진 백업 들어가기 전에요. 사진 백업이 옛날 완전 무료에서 지금 완전 무료까지는 아니니까 우리 하던 거 스마트폰 그 위젯 설치하고 사용하던 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첫 시간 뒷부분에서 유용한 위젯을 소개를 날씨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구글 태스크, 그 다음에 캘린더까지만 했을 거예요. 거기에 몇 개 추가해서 제가 쓰는 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더 보이는데요. 우선 하나만 여기 북마크 바라는 게 와 있죠. 북마크 바.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북마크 바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동시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컴퓨터 크롬 브라우저에서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거를 이렇게 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와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 열어가지고 원하는 거를 내가 실행해서 그래서 바로 폰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폰에서 즐겨찾기 해놓은 거를 컴퓨터에 가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행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북마크 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요걸 꺼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우선은 아까 하던 대로 화면의 빈자리를 꾹 눌러서 뭘 불러요? 우리 위젯 화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젯을 부르죠. 그리고 크롬을 찾으세요. CHROME요. 크롬. 알파벳 다음에 나오겠죠? 여기 알파벳 들어가자마자 크롬. 여기 들어가면 크롬 북마크 3 곱하기 2라고 있는데요. 이게 3 곱하기 2만 되는 게 아니라 크기 조절이 나중에 돼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2를 꾹 눌러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빈자리에다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를 크기 조절을 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한번 꾹 누르면요. 이렇게 바깥에 4개의 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핸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이렇게 잡아 늘리거나 그러면 북마크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모바일 북마크가 나타납니다. 모바일 북마크 맨 상단에 보이시죠? 근데 크롬 북마크하고 모바일 북마크는 두 벌 따로예요. 그래서 모바일 북마크 앞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북마크 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요게 크롬 안에 있는 북마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1 철원, 2번 백무일이, 3번 횡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 컴퓨터 쪽 북마크를 한번 조금만 봐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컴퓨터 쪽에 가서 공유 이렇게 하고 보시면 상단에 향 옮기는 국회 이렇게 했고 1번처럼 100mm 뭐랑 똑같아요? 아까 보신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북마크하고 폰에 있는 북마크가 일치돼서 보이고 그게 또 스마트폰 첫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렇게 해서 내가 쓰는 컴퓨터의 크롬하고 폰하고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폰이 이게 그냥 갖고 다니면서 쓰는 그냥 편리한 간단한 도구의 이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장비하고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장비하고 요금에 대한 이야기. 예. 먼저 스마트폰 장비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예. 스마트폰 가서 공유. 자, 저는 뭐 앞쪽에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제거부터 할게요. 예, 꾹 누르고 그리고 꾹 누른 거를 위에 위젯 삭제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예,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제 경우는 이렇게 앱이 없어지면 앱이나 그 빈 페이지가 생기면 빈 페이지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자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끼신 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뭘 느끼셨어요? 하드웨어가 중요해요? 아니면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비싼 기계라고 해서 잘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계가 조금 최신 기계가 아니더라도 있는 기능이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 잘 썼으면 내가 훨씬 더 나았겠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당연히 활용이겠죠.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을 망가졌거나 아니면 뭐 분실했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다 돼서 그 약정 기간이 다 돼서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뭐 지금 추가 비용 안 내고 뭐 새로 쓰실 수 있는 좋은 폰이 나왔는데 선생님은 우수 고객이셔가지고 뭐 어쩌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다음 폰을 또 쓰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요금 나눠가지고 다 내도록 만드는 거지. 결국
그 무료로 쓰게 해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여겨보시다가 아니면 미리 이야기해 놓으세요. 자녀분들이라든가 주변에다가 스마트폰 교체하면 그거 나 좀 쓰게 줘. 이렇게 공기계를 예약을 해 놓으세요. 공기계를. 그게 절대 못한 게 아니에요. 기계가 급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활용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은 교체하지만 나는 그걸 가져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계값을 첫 번째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값을 절대로 들이지 마세요. 앞으로 스마트폰 있는 동안은 나는 그냥 있는 거 쓰고 살래. 옆에서 교체하면 그거 쓰고 살래. 그런 마음으로 쓰세요. 이게 하드웨어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 구입을 하셔야 하겠다. 나는 옆에서 자기 거 공짜로 줄 사람이 없다. 아무리 공기계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고를 사시는 게 좋아요. 예, 중고를. 예.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는 뜯으면 값이 뚝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새 기계 고집해갖고 할부해서 내고 있는 거, 그게 제일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새 거 제값 주고, 원래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렇게 사지 마시고, 첫 번째는 꼭 주변에서 받아서 쓰시고, 두 번째는 그거를 쓰실 때 이렇게 중고로라도 구입해서 꼭 사용을 하시던 거. 이게 현명하신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언제 이제 더 중요해지냐? 요금제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낮은 요금제, 알뜰폰이나 이런 거를 유심만 꼽아가지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만 더 보시자고요. 저 얼마짜리, 한 달에 요금제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바로 위기감을 느끼셔야 될 텐데, 예,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자고요. 예, 제 거 가서 지금 볼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제 거 스마트폰 여기에서 요금제가 헬로 모바일이에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마이 헬로에서 예,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또 일이 복잡해지는데, 예, 자.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이 헬로에서 조회, 그래서 요금 있네요. 요금, 월별 요금 조회. 눈 크게 뜨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한 달 요금제가 얼마인가. 예, 자,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쭉 한번 요금을 보세요. 평균 얼마죠? 5,940원. 그리고 12월만 지금 6,380원이 나왔네요. 지난달에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중간에 내비 그거 하면서 조금 오바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나왔는데, 예, 근데 지금 요금제가 이래요. 선생님들이 상상하셨던 거랑 요금제가 어떤가요? 같아요, 달라요? 자릿수 자체가 다른 분도 계실 거예요. 저하고 한 10배까지 차이 나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기계를 얻거나 해서 기계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요금제를 이렇게 스마트폰 요금제를 알뜰폰 요금제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낮은 거를 얻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할인이나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잘 골라보시면 더 낮은 요금제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골라서 쓰시게 되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마트폰하고 제가 하는 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이거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예, 저 같은 사람도 알뜰폰 쓰면서 이걸 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에서 이제 약정 기간 끝나서 다시 약정을 연장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에 제발 현혹되지 마시고, 기계는 공기계 확보하시고 주변에, 그다음에 알뜰폰 여기는 어디서 보시면 되는지 요금제를 그걸 잠깐만 함께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
알뜰폰 허브라고 하는 알뜰폰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셔서 이 요금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검색할 때 알뜰폰 조금 느린데요. 예. 자, 알뜰폰 허브라는 사이트 자체가 있죠. 네, mvnohub.kr, mvnohub.kr이라는 사이트네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요금 비교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mvnohub.kr이요.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본인이 보통 평균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쪽 그 센터에 연락하시면 요금을 내가 지난 한 3달 동안 어떤 데이터 물량을 어느 정도 쓰고 음성이나 문자를 얼마 썼는지 알려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보시고 적절한 이 데이터 양이나 이런 걸 선정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1기가 이상 5기가 이하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음성은 최소 100분은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하지만 나는 250분은 안 넘어가더라.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는 나는 뭐 누르시는 거예요. 것들이 나오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이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갖고 쓴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전화 오면 그거 받아서 그때 그냥 가입해서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요금제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실 때 공기계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알뜰폰 요금제의 조합 이렇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무작정 무제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조금 본인의 쓰는 패턴을 제한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반드시 와이파이로 또는 컴퓨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보는 종류 있잖아요. 동영상 보는 건 대부분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뜻밖의 잘 모르고 쓰시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가면 사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데 요런 거 볼 때 데이터 소모가 커요. 그래서 하실 때 인스타하고 유튜브는 가능하면 집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나는 쓴다. 이동 중에는 다른 걸 쓴다. 이런 패턴을 조금 가지시면 데이터 양을 확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양이 낮으면 요금제를 아주 낮은 걸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좋은 조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요금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드웨어하고 요금제에 대한 이야기도 그걸 잘 신경 쓰시면 그러면 좋은 조건으로 쓰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 사진 백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백업을 안 하고 쓰시는 경우도 뜻밖의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 알아서 자동으로 백업해서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도 한 곳을 갔더니 선생님 저기 제가 스마트폰이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안에 있는 거 사진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데이터 복구하는 거 어디 아는 데 없으세요? 방법은 모르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평소에 스마트폰 사진 백업하는 거를 걸어 놓으셨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상상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써본 중에서 이제 제일 편리했던 거는 구글 포토였어요. 근데 구글 포토가 무제한이 바뀌었죠. 예, 바뀌어가지고 용량이 15기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대안으로 쓰실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삼성도 자체 백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 공간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백업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걸 써서도 사진하고 동영상 백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 신뢰가 완전히 가지는 않는데 근데 앱이 하나가 있어요. 테라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라박스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쓰시게 되면 1테라를 그냥 기본으로 줘요. 그래서 저도 설치는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써가지고 백업을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폰에서 사진을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백업이 넘어가니까 폰이 갑자기 망가졌을 때, 뭐 용량 확보보다도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용량까지 모자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썼을 때 하고 항상 백업이 될 때 하고 마음 편한 정도가 달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하실 때는 꼭, 제가 권하는 거는 그 스마트폰을 그 구글 포토 또는 네이버 공간 사용하시든지 원드라이브라든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쪽 공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사진 백업하는 거 요즘은 거의 기본이니까 반드시 해놓고 쓰세요. 예, 그게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도 편하고요.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깥에서 사진을 막 찍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니면 내 컴퓨터 있는데 와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찍었던 거를 컴퓨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백업을 걸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글 포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폰에서 찍었어요. 폰에서 찍고 집에 있는 컴퓨터나 내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 포토를 들어갔어요. photo.google.com 사이트 그냥 들어가면 여기에서 찍었던 사진이 거기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운로드나 복사해가지고 바로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같은 데 붙여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 이런 걸 옮기는 작업,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백업해서 쓰는 거는 반드시 해놓고 하나는 꼭 해놓고 쓰시는 게 좋다. 예, 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폰 찾는 거 이거는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 거고 초기에는 신기하셨는데요. 예, 지금 많이들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이거 이제 강사들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비즘 같은 걸로 이런 거 그 화면 캡처하는 거 이런 거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그 화면 캡처하는 건 언제도 유용하냐면 내가 오히려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잘 못 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하는 실수를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문제를 상대방한테 말로 전달하려니까 이게 잘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화면을 저장해 버리는 게 내가 쓰는 거. 이 화면 들어가서 이거 눌렀더니 보세요. 이런 에러 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즘 그 뭐랄까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댓글 같은 데다 동영상도 첨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동영상 첨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첨부하는 영상도 좋지만 뭐 바깥에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뭐 과수에 대한 어떤 조언을 전문가한테 듣는다든가 이때는 바깥을 찍어야 되지만 내 폰에서 뭔가 조작하다가 일어난 문제를 알려줘야 될 때는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화면을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저장하는 거, 그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폰에 있으면은 폰에 있는 기능을 그냥 쓰시는 게 좋고, 없다면 모비즘 같은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쓰시는 게 좋은 거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자, 요즘은 폰에 많이 있는 기능을 한번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요, 이렇게,
아래서 내리면 저는 여기 네 번째 버튼, 동그라미 중에 네 번째 거, 폰 화면하고 캠이 이렇게 있죠. 예, 요 모양이 제 거는 그 녹화인데,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 녹화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켜면 3, 2, 1 하고 녹화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화면을. 그러면 요게 녹화가 다 끝나면 나중에 자기 얼굴까지 넣어서도 이게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면 녹화가 이제 끝나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갤러리에 아마 있겠죠? 예. 갤러리에 가보면 이렇게 폰 녹화한 게 영상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체에 있는 거를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체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자체에 있는 폰 녹화 기능을 써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자체에 있는 게 아닐 때는 아까 이야기 드린 모비즘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다. 예.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면 폰의 용량이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뜻밖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앱이 카카오톡이에요. 예, 카카오톡에서 친구분들이 보내주는 동영상 같은 걸 전부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부 내 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 있는 받았던 파일들을 정리만 다 하셔도, 예, 그래도 생각보다 클라우드 공간이나 아니면 폰 안에 있는 용량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실 때는 카카오톡이 생각보다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그 폰 화면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화면하고 두 개를 왔다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예, 이렇게 헷갈리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지연이 있거나 그래도 넘어가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QR코드는 옛날에는 이거 교육을 다 따로 했는데요. 요즘 너무들 잘 쓰시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예, 식당이나 이런 데 출입하시면서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는 아주 쉽게들 QR코드를 쓰세요. 그래서 QR코드를 보통들 쓰시는 건 너무 쉽게 쓰시긴 하는데, 예, 그런데 있는 걸 찍는 거는 그 보통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톡에서 다들 찍는 건 잘하세요. 근데 찍는 것도 있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막 그 대단한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자, 그래서 한번 폰 화면 공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 실행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검색창 있죠? 거기에다 바코드 스캐너라고 해주세요. 바코드 스캐너. 음성으로 당연히 하셨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앱은 요 앱이에요. 그러니까 세로 줄무늬로 되어 있는 거에 빨간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그 입혀져 있는 요 앱 있잖아요. 저는 이 앱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상 1억이에요. 예, 이렇게 다운로드 돼 있죠. 예,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스캔하는 쪽이니까 스캔은 스캔이고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위에 보면 공유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공유 버튼. 요걸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문자열 넣는 자리에다가 원하는 URL을 넣으시면 돼요. 원하는 URL.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다 그러면 예, 블로그.네이버. 여기까지는 똑같죠? 컴까지는 컴 슬래시 하고 이 뒤에다 자기 네이버 아이디를 치면 자기 블로그 주소잖아요. 예, 블로그.네이버.com 슬래시 블로고스가 이제 제 네이버 아이디인데요. 이렇게 하고 맨 아래에 있는 엔터키 자판에 있는 거 이렇게 넣어주면
치자마자 뭐가 됐어요? 바로 QR코드가 나왔죠. 예, 이렇게 QR코드가 만들어지고 아래가 주소가 영문으로 이렇게 딱 찍혔지요. 요거 자체를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 버튼 있잖아요. 요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어디에다 공유해주면 될까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카톡에다 보통 쓰시면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데다 뭐 드라이브에다 올리거나 뭐 하거나 뭐 다 되지만 저는 카카오톡에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공유요? 나 자신한테 이렇게 보내놓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죠? 예, 저장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쓰실 수도 있고, 예, 요거를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럼 갤러리로 가고, 이렇게 저장된 거를 이메일로 해서 인쇄하는 데다 보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구글 포토 했지요. 구글 포토 했던 게 있으니까 컴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거를 복사해서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아레아 한글이라든가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쓰시면 되잖아요. 또는 그냥 이메일로 인쇄소 같은 데 보내서 저희 거 이번에 플래카드라든가 배너 이런 거 만들 때 엑스배너라든가 이런 거에다 거기에다가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면 딱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QR코드를 있는 걸 찍지만 마시고 반드시 만들어서 꼭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활용법이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 블럭의 원칙만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아니면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애들 레고 같은 걸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면 QR코드가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찍혀요. 놀랍게도. 예, 그러니까 그 모양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QR코드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작품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거창한 작업 말고 인쇄물 같은 거에서는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예. 따라해 주세요. 예. 모든 인쇄물의 완성은 QR코드. 모든 출력물의 완성은 QR코드. 그래서 출력물이라는 이야기에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컵 하나를 만들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컵을 만들었으면 머그컵 이런 데는 뭐가 마무리가 돼야 끝난 거다? QR코드가 들어가야 이 컵이 마무리가 된 거다. 약간 강박적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날로그 오프라인하고 우리가 온라인에 투자한 거를 결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과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면 거기 대기하는 곳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같은데 메뉴판 같은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종이 같은 거 끼워져 있는 거 그런 거에 QR코드로 딱 해서 그 공간을 우리 게더타운 같은 그런 메타버스 공간에다 만들어 놓은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서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내원하신 분이나 오신 분이 QR코드를 좀 전에 보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나 뭐 아무 걸로나 딱 찍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져요? 폰에서? 바로 그 공간 안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한 번에 확 진입이 되죠.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가지고 온라인에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내가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 품질,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또는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따로 놀아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대로 투자 다 하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대로 전부 작업해서 만들고 그거를 사이트에 올리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결합을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본전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QR코드가 마무리다. QR코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합해가지고 서비스로 제대로 제공하는 제일 핵심은 QR코드다. 물론
짧은 주소 같은 것도 유용해요. 예, 짧은 주소로 만들어서 QR코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필요하죠. 근데 주소는 때때로 입력할 때 http, https 콜론 붙이고 슬래시 2개 하고 사이사이에 영문하고 기호 점 누르고 슬래시 누르고 이런 식의 사용을 특히나 주소가 길어져 버린다면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인내심 있는 사용자는 별로 없어요. 이거를 확 줄여주는 게 단축 주소와 그 다음에 QR 코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적은 노력, 방금 해보니까 바코드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QR코드를 만드는 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출력물의 완성, 모든 우리가 그 만들어내는 것들의 완성은 하다못해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나 다리 교각을 만들거나 했으면 마무리 작업을 뭘로 해주면 좋을까요? QR코드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또 이걸 느꼈냐면 등산 가는 거 좋아하시죠? 산에 가면 전환한 위치를 이렇게 하는 자리에가 전엔 숫자만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고용 앱 해가지고 또는 신고용 사이트 해서 있는 QR코드가 있는데 찍는 순간에 그 앱이나 사이트만 실행된 게 아니라 실상은 현재 위치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 전환 위치가.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위치 설명하거나 뭐 숫자를 잘못 부르거나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구조를 받을 쪽에 현재 위치가 전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QR코드를 찍는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이런 활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QR코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용하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요. 예. QR코드 이야기는 이제 마쳤고요. 예, 그 다음에 하실 때 스마트폰을 화면을 저장해서 보내는 거 다른 사람한테 아마 대부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삼성폰들을 많이 쓰시는 분은 손날 캡처라고 해서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모양 보이시죠? 예. 이런 것처럼 손을 세워서 이때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의 아랫부분이 폰 화면에 이렇게 길게 닿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화면이 한번 반짝하면서 저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저장된 상태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그거를 저장한 거를 이제 우리는 댓글에다 달거나 아니면 카톡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 화면 모양 이래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혼자서 공부하실 때, 원격으로 공부하실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설명하면 말하는 사람도 잘못 전달할 수 있고 듣는 분이 전문가라고 해도 잘못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캡처하시는 거. 그 다음에 삼성폰이 아닌 경우에는 capture하실 때 전원 버튼하고 우리 쓰시는 이 소리 줄이는 버튼 있죠. 소리 줄이는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는 게 캡처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개를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눌러주면 찰칵 소리도 나고 화면도 지금 뭐가 반짝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시는 거를 자주 하시면 이렇게 해서 교재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첨부하시기도 좋고 댓글이나 이런 거 카톡 통해 가지고 질문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캡처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라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전원과 음량 조절 버튼,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 손날 캡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캡처한 거에다가 뭐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예,
요즘은 그 갤러리 자체가 약간의 편집 기능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갤러리에서 편집 선택하셔가지고 이미지를 손을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카메라도 조금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남았나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러면 카메라 설명만 조금만 더 드리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 앱을 단순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지금 그 QR코드 스캔하시는 거는 QR코드 스캔은 상황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제가 QR코드 만드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서 그러는데 스캔하실 때 뭐가 딱 좋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근데 제 경우는 아까 어차피 바코드 스캐너를 만들어서 써야 하니까 바코드 스캐너 앱을 설치를 어차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스캔을 많이 해요. 인식률도 아주 좋고 광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앱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 외에는 구글 렌즈라든가 네이버 렌즈 같이 그 QR코드 인식을 하는 도구들을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카카오톡 안에 있는 QR코드 인식도 그냥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 뭐 어떤 걸 쓰는 게 제일 좋다까지는 없어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쓰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글 렌즈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있고, 요즘은 카메라 지금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카메라 구석에 카메라 구석에 QR코드 스캔하는 구글 렌즈 버튼이 작게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앱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카메라 앱 자체에 QR코드라든가 이런 인식 기능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좀 설명하기가 그런 게 스마트폰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앱이 그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우선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에 가능하면 카메라 앱은 어디에다 두시라고 그랬어요? 예, 도크 자리에 두시면 좋다고 그랬죠? 저는 도크에 두 번째에 있는데, 자,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설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설정에 따라서, 그, 뭐지? 그 소리 줄이는 버튼 있잖아요. 음량 줄이는 버튼 거기에다가 곧바로 두 번 누르면 곧바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그냥 사진, 동영상 이것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카메라가 여러 개니까 카메라를 뭐랄까 그 원격으로 광각하고 접사해 쓰는 거를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가 있고 옆으로 밀다 보면 옆으로 메뉴 중에 더보기 보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파노라마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꼭 써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노라마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찍게 되면 그러면 그 여행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정확하게 그 360도를 싹 이렇게 완전하게 하지 못해도 그래도 공간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현장 상황을 다시 되새겨 볼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파노라마 그 사진 찍기를 많이 좀 써보셨으면 이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해서 그 스마트폰 기초에 대한 거를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페이스북에서 소셜지기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나와요. 그러면 AS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제 담벼락에 패치 맺으시고 제 담벼락에 올라와 있는 타임라인의 글 중에 최근 글에다가 그냥 댓글로 교육받은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런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